자, 반도체 실험 4주차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거는 PN 정션 그리고 캐패시턴스입니다. PN 정션에 형성된 그 역전층의 캐패시턴스를 측정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패시턴스는 왜 나오냐? 이 디플리션 레이어, 즉 이거를 역전층 혹은 공핍층 이렇게 부르죠.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가 만나면 거기서 이제 공핍층이 형성되는데, P타입 반도체는 전공이 있어야 되고 N타입 반도체에는 전자가 있어야 하는데, 요것들이 서로 만나서 상쇄되면서 있어야 될 전자와 전공이 사라져죠. 그래서 이게 공핍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송자가 없기 때문에 수송할 수 있는 전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왜 역전층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 P타입은 플러스, N타입은 마이너스, P가 포지티브의 P고 N이 네거티브의 N이니까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고요. P타입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게 아니죠. 반송자가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반송자도 있고 반송자가 아닌 전하도 함께 있어서 그냥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N타입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P타입이라고 하는 이유는 반송자, 즉 움직일 수 있는 전하가 P타입이기 때문에 P타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N타입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전하가, 즉 그걸 반송자라고 그러죠. 혹은 수송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N타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공핍층에서는 있어야 될 전공과 전자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P타입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야 될 전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는 플러스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N타입 쪽이 플러스, P타입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서 전기장애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전기장애 방향이 이렇게 공핍층 내에서는 전기장애 방향이 형성이 되고요. 이 전기장 때문에 포텐셜이 형성되죠. 우리 전자기학에서 잘 배웠습니다. 포텐셜이 형성돼서 그 포텐셜을 뭐라고 부르냐면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빌트인 포텐셜 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이제 파이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이게 일종의 캐패시터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배웠던 평행판 축전기를 보면은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띠는 평행판 두 개가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이게 이제 캐패시턴스를 갖는다. 그래서 이 캐패시턴스는 이와 같이 주어지죠. 면적에 비례하고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유전율, 이 유전율에 비례해서 캐패시턴스가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마치 저항과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회로상에서 우리가 저항과 캐패시터의 직렬 연결로 정기적으로 회로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캐패시턴스 값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요게 이제 요런 관계식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파이가 빌트인 포텐셜이고, 요 전압이 뭐냐면 요 양단에 걸어준 전압, 여기 사이에 뭐 전압을 이렇게 가했다면 요거를 이제 뭐 바이어스 전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VB라고도 씁니다. 바이어스 전압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 캐패시턴스는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거를,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거기까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요 캐패시턴스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 빌트인 포텐셜 이 값도 우리가 측정을 하자는 것이 요번 주 실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회로의 아주 기초입니다. 회로 기초.
자, 우리는 AC 신호와 DC 신호를 합하고 싶어요. AC 신호와 DC 신호를. AC 신호는 함수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AC 신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C 신호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DC 신호는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DC 신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캐파시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캐파시터는 AC 신호를 통과시키죠. 반면에 DC 신호는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캐파시터 전 단계에서 AC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후 단계에 DC 신호를 합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AC 신호와 DC 신호가 합쳐지는 꼴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AC 신호와 DC 신호를 합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볼티지 디바이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볼티지 디바이더는 뭐냐면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전압을 따오면 마치 이쪽 양 끝에 전압의 중간값이 가운데의 어떤 값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이 전압값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 전압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를 조금 배웠으면 알 텐데요. 이 값은 R1 플러스 R2분의 R2 V1 이렇게 주어지죠. 여기 V2가 0이라고 한다면 요식이 맞는지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R2가 0였다면 R2가 0이면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는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R2가 0이면 이게 0이 되죠. 그리고 R1이 0이면은 출력 전압이 이 V1하고 똑같아져야 되겠죠. R1이 0이면. 그러면 R1이 0이면 요거 없어지고 두 개 상쇄되면서 R1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볼티지 디바이더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볼티지 디바이더에서 이 전압값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 싶으면 원하는 값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가변 저항을 사용하면 됩니다. 가변 저항. 영어로 포텐시오미터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이 화살표의 위치를 여기서 따오느냐, 여기서 따오느냐, 여기서 따오느냐, 어디서 따오느냐에 따라서 저항값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 저항값에 따라서 이 전압값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볼티지 디바이더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회로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실험 이론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을 또 하나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IV 컨버터라고 하는 건데요. IV 컨버터는 아마 모르는 학생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해서 그 다음 장으로 보면 IV 컨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OPAmp를 주로 사용합니다. OPAmp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핀이 8개 달려있습니다. 1번 핀, 2번 핀. 그래서 여기서부터 불러요. 1번, 2번, 3번, 4번. 자, 요게 OPAmp 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쳐 있어요. 동그라미가 쳐 있고 여기에 이렇게 노치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노치가 있는 부분이 위로 가게끔 해서 번호를 매길 때 1번, 2번, 3번에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U자 형태로 돌아가면서 핀 넘버를 매깁니다. 1, 2, 3, 4, 5, 6, 7, 8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입력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입력, 하나는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입력, 그리고 출력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입력을 우리가 인버팅 인풋이라고 부르고요.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입력단을 non inverting input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출력단은 하나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아주 심플한 회로로서 지금 이 non inverting inverting input과 출력단 사이를 저항 하나로 연결해 주면 바로 전류 신호가 이렇게 돌면서 출력값을 만들어냅니다. 이 출력값이 아주 쉽죠. 전류 곱하기 저항, 마치 오음의 법칙처럼 그렇게 돼서 출력값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오음의 법칙처럼 보이지만 오음의 법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OPAmp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외우기 쉽죠. 마치 오음의 법칙처럼
저항과 전류 곱하면은 출력 변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저항값을 높은 값을 주면 만약에 뭐 1메가옴이나 뭐 10메가옴이나 뭐 이렇게 큰 저항값을 넣으면 아주 작은 전류도 증폭이 되어서 큰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류 입력을 전압 출력으로 바꾼다 그래서 IV 컨버터라고. 자, 앞으로 되돌아가서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전체 회로는 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함수 발생기가 있고요. 함수 발생기를 통해서 캐패시터를 통하면 교류 신호는 캐패시턴스를 통과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DC 전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볼티지 디바이더를 썼습니다. 여기 0V, 접지는 0V,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9V 하면은 이 중간값이 입력이 돼서, 그래서 이제 AC 신호와 DC 신호가 합쳐져서 다이오드의 입력에 인가를 해주면요. 다이오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다이오드, 지금 여기 다이오드의 이쪽이 플러스이죠.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다이오드는. 다이오드, 표시할 때, 요 긴 짝대기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반대쪽이 플러스이고요. 다이오드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요게 이제 아까 설명한 IV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IV 컨버터를 통해서 출력 전압은 바로 저항, 여기 있는 이 저항값 곱하기 전류 해서 출력 전압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전류도 우리가 출력 전압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 RF가 요거죠. 요걸 RF라고 썼는데,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신호를 마이너스 신호로 이게 바꿔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라고 불러요. 인버팅 인풋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전압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걸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신호는 AC 신호와 DC 신호가 합쳐지는데, 그러면은 이 다이오드를 통과한 신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이오드의 그 등가 회로를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저항과 캐패시터가 병렬로 연결된 이러한 것이 이제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이고요. 그래서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를 임피던스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임피던스의 병렬 연결이니까 저항의 역수, 임피던스의 역수의 합으로 주어지죠. 요걸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쓰려면은 어드미턴스 개념을 쓰면 되죠. 어드미턴스는 뭐냐? 저항의 역수가 어드미턴스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 뒤집으면, 부모 분대를 뒤집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드미턴스는 저항의 역수인 G, D, 그리고 여기 I 오메가 C가 그대로 나와서 어드미턴스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통과한 신호는,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전류는 이제 이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드미턴스 곱하기 입력전압은 아까 이 AC 신호와 DC 신호가 합쳐진 전압,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쓰여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쪽이에요. 이쪽은 이제 잘 모르지만 정확히 측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요거를 교류 신호를 측정함으로써 요거를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교류 전압만 우리가 보겠어요. 우리가 측정을 할 때 교류 전압만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출력되는 교류 전압은 아까 이 IV 컨버터를 통해서 전류가 들어가면 전압이 측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측정되는 전압은 교류 전류 곱하기 요 저항값 RF 값, 요 저항값을 곱하면 되는데 RF 값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드미턴스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압 곱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V0, V노트는 이제 측정을 할 거고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요 식을 약간 변형하면요.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쪽으로 넘기고, R도, 이쪽을 넘기면요. 여기 좀 RF라고 썼다가 RS라고 썼다가 좀, 왔다 갔다 했네. 요 RS. 네. 그러면은 이렇게 쓰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F로 쓰죠. F는 2파이 오메가. 이거는 무조건 외우는 식이죠. 2파이 오메가. 그래서 주파수를 바꾸면서 실험할 건데, 예를 들어 주파수를 F1을 혹은 오메가 1을 설정을 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고요. 만약에 주파수를 바꿨어요. 오메가 2로 바꾸면은, 그러면 이 식이 그대로인데, 주파수를 오메가 1을 오메가 2로 바꾸면, 그러면은 출력 전압이 바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출력 전압을 V2로 썼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바뀌는 게 아니죠. 주파수에 따라서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이 저항값, 어드미턴스 값도 바뀔 이유가 없어요. 주파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오메가 값을 바꿔가면서, 출력 전압 V를 바꿔가면은, 그러면 이제 실험은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값을 모르니까, 이 값을 모르면은 이 두 식을 빼면 되죠. 이 식과 이 두 개의 식을 빼기를 하면, 그러면은 요와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GD 값은 없어졌고, 그러면 이 식이 되고, 그러면은 캐파시턴스는,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출력 전압을, 주파수에 따르는 출력 전압을 얻고요. 주파수를 바꾸면서, 오메가1은, 주파수 F를 2파이로 나누면 되죠. 2파이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저항값, 이게 RF가 아니라 RS. 그 다음에 VS는 뭐냐면 이거, 펑션 제너레이터에 입력해준 전압값,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헷갈리니까 요거를 좀 S로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S. 여기 F가 아니라 S. 여기도 S로 다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린 실험을 이제 요렇게 하면, 캐파시턴스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OP앰프 설명 아까 했고요. 그래서, 기본 회로도는 요와 같이,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하라 그러면 또, 헤매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이 힌트예요. 이 사진이, 근데 선이 막, 엄청 복잡해가지고, 꼭 이거 뭐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부터 볼게요. 여기 펑션 제너레이터가 있고, 여기 출력 신호가 이렇게 이 선을 타고 나와요. 선을 타고 나와서 어지럽게 돌아서, 출력 신호의 플러스 신호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그 캐파시터 바로 전 단계. 캐파시터가, 여기 노란 게 캐파시터거든요. 노란 거 앞에, 출력 신호의 플러스 신호가, 빨강색 플러스 신호가 들어가고, 자, 마이너스 신호는, 마이너스, 접지선은 접지선에 꽂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접지선에 꽂아줬어요. 여기가 그라운드. 색깔을 바꿔야 되냐? 색깔을, 검정색으로. 자, 그래서 여기 그라운드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입력 신호가,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입력 신호가, 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캐파시터를 지난 다음에, 다이오드로 들어가겠죠. 여기 다이오드가 보입니다. 다이오드가 있고,
요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DC 신호를 섞어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DC 신호를 어디서 뽑아와야 되냐면 전원으로부터 뽑아와야 되는데 전원을 우리가 그 9V 배터리 있죠. 9V짜리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9V 배터리를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쉽고요. 9V 건전지를 쓰는 게. 그 다음에 사고 날 위험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연결해도 뭐 큰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9V 배터리를 연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두 개를 연결하는데요. 배터리를 두 개를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배터리가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배터리인데 여기를 접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압을 하나 따가고 여기서 따가면 그러면 이게 9V, 여기는 0V, 여기는 마이너스 9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두 개로 플러스 9V, 마이너스 9V 그리고 접지 이렇게 세 개 신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선을 따라서 가보면 요 초록색 선이 접지입니다. 초록색 선이 요로 꽂혔어요. 여기가 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배터리의 플러스 신호가 어디로 갔나 잘 보면요. 요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숨어서 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플러스 9V. 여기에 또 마이너스 9V 잘 찾아보면 이쪽에 마이너스 9V가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면 돼요. 이거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참고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빨강색을 플러스 9V, 마이너스를 파랑색 9V로 해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접지는 초록색.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컬러 코드예요. 그 회로 만들 때.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그라운드고 0V. 그다음에 마이너스 9V를 따왔어요. 마이너스 9V를 따와서 두 개가 이 가변 저항 포텐쇼메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텐쇼메터에 여기 마이너스 9V, 플러스 9V 중간에서, 따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손잡이 있죠. 노브. 이 손잡이를 돌리면, 전압값이 바뀝니다. 마이너스 9V부터 0V까지 두 개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노브를 돌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되는, 그 중간 따오는 거, 여기, 요 단자입니다. 요 단자, 요 오렌지색으로 된 게 요 중간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그래서 캐파시터의 뒷단, 그리고 다이오드의 전 단계에서 들어가고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것이 이쪽 OP앰프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 OP앰프를 이쪽 사진에서 보면요. 여기 OP앰프 있고 OP앰프에 인버팅 인풋, 넌 인버팅 인풋은 접지 초록색 선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인버팅 인풋과 출력단에는 큰 저항 10메가옴, 1메가옴이 아니라 갈발주노 초 1메가옴이 연결되어 있네요. 갈발주노 초 5승, 10의 5승에 있으니까 1메가옴 저항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해서 거기에 출력, OP앰프의 출력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뭘로 측정을 하느냐?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그 측정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실로스코프가 있는데 오실로스코프에는 입력단이 하나,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 입력, 그 다음에 파란색 입력 두 개의 입력 신호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
플러스 1번 채널, 이걸 1번 채널, 2번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1번 채널은 요 회로의 요 부분, 요거를 채널 1으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종적으로는 출력단을 채널 2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오실로스코프 프로브가 이렇게 연결해서 요 부분, 그러니까 다이오드 전 단계에서 신호를 픽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채널의 프로브는 지금 요렇게 꼬여서 요렇게 와서 여기 지금 OP-앰프의 출력단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OP-앰프 상에서 요 노란색 신호가 지금 여기 노란색 신호가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색깔. 그래서 요 부분이 노란색이죠. 노란색. 요게 입력 신호. 그 다음에 출력 신호는 파란색. 요 오실로스코프의 파란색이 출력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P-앰프에서 오실로스코프가 입력단의 그 DC 전압도 읽어주고요. DC 전압을 얘가 읽어줍니다. 여기 DC 전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DC 전압을 얘가 자동으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출력 전압의 픽투픽, 그러니까 요 차이죠. 높이 차. 픽투픽 밸류를 여기서 읽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이네요. 그죠? 7.8V 픽투픽, 2번 채널의 픽투픽 값하고 1번 채널의 평균값, RMS 평균값인데 요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은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별도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별도의 동영상을 보면서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고 그 다음에 이 실험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 목표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준비물 오실로스코프 오실로스코프, 그 다음에 함수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는 샘플은 실리콘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실로스코프와 펑션 제너레이터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실험 방법은 그러니까 그 맞는 기판에 이제 먼저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와 함수 발생기를 다 연결해야 됩니다.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해야 실험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회로를 단 하나라도 잘못 꽂으면 동작을 안 해요. 동작을 당연히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잘못하면 9V 배터리가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다 닳으면은 새 배터리 사놓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입력 신호를 이제 그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함수 발생기에서 입력 신호 값을 바꿀 수가 있죠. 입력 신호의 크기는 1V로 고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는 300kHz, 500kHz, 700kHz, 900kHz까지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출력 전압은 아까 오실로스코프의 이 두 번째 채널에서 나오는 그 픽투픽 값이죠. 그것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측정을 하고 측정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바이어스 전압을 마이너스 7V, 마이너스 5V, 마이너스 3V, 마이너스 1V를 하면서 이 측정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즉 요 값을 마이너스 7V부터 마이너스 1V까지, 그리고 요 함수 발생기에서 전압 프리퀀시를 300에서부터 900kHz가 되게끔, 그리고 요 신호의 크기는 그냥 1V로 고정시키면 되겠어요. 1V AC로 고정을 시켜서 측정을 하면 이 출력단의 전압의 P2P 값을 계산을 하면, 측정을 하면 그 값으로부터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이식들, 이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요 식을 알면은 또, 아까 이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캐패시턴스를 알아내면 바로 이 빌트인 포텐셜도 알아낼 수 있다. 여기 요 V가 아까 그 바이아스 볼티지였죠. 요거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야 돼요.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은 회로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서 이렇게 요걸 알아내고 요걸 알아내면 요걸 모르지만 전압을 바꿔가면서 하면은 요걸 몰라도 요걸 찾아낼 수가 있죠. 수학적으로. 그렇게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요러한 내용들 담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내용들이 충분히 다 실험적으로 잘 실험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추정되는 값하고 잘 맞으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잘 하면은 좋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